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름 자체가 곧 장르인 영화계의 거장 봉준호 감독님을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기생충 이후에 6년 만인가요? 5년? 5년 만에 네. 신작 미키 17로 돌아오셨습니다. 얼른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 관객으로서. 네, 한국에서 또 전 세계 3월 7일 개봉인데 네. 한국이 조금 또 일찍 개봉을 합니다. 2월 말에. 그래서 저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네. 미키 17 예고편이 나오긴 했는데 어떤 작품인지 좀 감독님께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 미키 17 이제 제목을 놓고 보면 미키는 주인공 이름이에요. 네. 그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한 주인공 이름인데 되게 좀 가여운 청년이에요. 불쌍한 청년이고 왜 그러냐면 되게 극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죽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미키의 이제 미키는 주인공 이름이라면 뒤에 있는 17은 그 죽은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번째 미키. 네, 그런 영화입니다. 가장 감독님 작품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작품이다라고 네. 설명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 사랑 얘기도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영화에 그런 걸 해본 적이 러브 없는데. 스토리가 나오나요? 네, 상당히 있어요. 아마 안 믿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약간 이게 미키의 성장 영화 같기도 하거든요. 스태프들끼리는 뭐 이거 되게 발냄새 나는 SF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인간적인 향취가 물씬 나는 되게 인간적인 SF고 서로가 허술하고 네. 서로가 흠결도 있지만 또 그런 걸 서로 이해도 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보면은 뭐 우리가 완벽하거나 뭐 히어로였을 수도 있는 SF 영화에서 그런 사람들의 허술한 속내가 나오게 되면 더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한심할 수 있는지를 틈틈이 담으셨다고 했는데 네. 그런 한심한 모습들은 감독님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좀 찾으시는 걸까요? 내 스스로의 모습이 반영돼 있기도 할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제가 식탐이 많은데 네. 의사분은 이제 경고를 하시죠. 이러이러한 음식은 먹지 마라. 네. 정말 먹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라. 그래서 정말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뭐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거나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만 먹는 음식이 한 30가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가 먹지 말라는 음식을 매일 먹는 거죠. 종류를 바꿔가면서. 이게 어리석은 건데 근데 왠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예.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단계 땡긴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지? 예. 봤어요, 제가. 주변에 그래서 사탕이랑 초콜릿 이런 거 두고 드신다고. 혹시 이번 작품 찍으실 때 예. 유독 많이 먹게 된 고민했던 장면이나 이런 순간이 있을까요? 가장 예민해지고 어렵고 또 신경 쓰였던 거는 두 미키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미키 17, 18이 네네. 예고편에도 사실상 좀- 1인 2역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예고편에도 그런 장면이 있고요. 예민해지고 네. 공도 많이 들였고 배우 입장에서도 아마 더 그랬을 거예요. 그 두 가지 다른 미키, 서로 다른 미키를 표현해내야 됐으니까 배우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네. 그리고 항상 그 작품에는 어울리지 않는 게 한 화면에 있는 거를 좀 좋아한다고 감독님이 하셨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이번 작품에서 곳곳에 볼 수 있을까요?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저스럽다고 해야 될까? 네. 제 영화스러운 것들이 막 여기저기 되게 많이 있어서 뭐 미국 영화 찍으면서도 저런 짓을 또 하고 있구나라고 아마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작품 구상하실 때 영감을 좀 어떻게 얻으시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제 성격이 이렇게 산만해요, 되게. 온전히 상황에 집중 못하고 다른 이상한 거로 신경의 가지가 뻗쳐가고 딴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창작에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 곁가지로 빠졌을 때 네. 이상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그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혹시 뉴스에서도 영감을 얻으실 때가 있을까요? 그럼요. 네,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아이디어나 영감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기생충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영화 속에 아예 뉴스 장면을 넣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죠. 그 뉴스를 보면은 이 현실이 영화보다 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그 어떤 SF 영화보다도 초현실적인 일이 터진 거죠, 사실은. 예. 저도 사실 저희 세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가 이제 1979년, 80년이었거든요.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던 그 시기. 그때 이제 기억이 아련하지만 이제 계엄령에 관한 기억이 있어요. 네. 어렸을 때. 예. 근데 이제 그 후로 40몇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제 생애에서 그걸 다시 한번 맞닥뜨릴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고 되게 황당하면서 어이없으면서 충격적이었는데 미키 17에 같이 일했던 이제 해외 배우들이나 같이 일했던 프로듀서나 그런 분들도 되게 당황스러웠는지 저한테 뭐 이렇게 괜찮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냐, 뭐 문자나 이메일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예, 사실 황당하죠. 뭐 BTS, 블랙핑크, 뭐 로제 아파트가 이번 주는 메디아 이런 얘기하다 갑자기 맞아요. 계엄령이 나오니까 이건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이었죠. 예. 맞아요. 그때 그 뉴스 화면 자체가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으니까. 최근에 뭐 시빌워라는 미국 영화도 개봉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 당혹스러운 순간이었죠. 혹시 감독님께서도 시대극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실까요? 그럼요. 역사의 어느 한 순간을 다룬 영화나 또 실존 인물 다룬 영화도 해보고 싶고 아, 아직 명확하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욕심은 또 있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 하셨던 말씀 중에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내가 첫 번째 관객이다.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들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감독님이 마음에 든다고 평가하실 때 그 기준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새로운 거 그리고 다른 창작자에 의해서 반복될 수 없는 거. 또 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 것 같아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 입장에서는 되게 기쁜데 제 스스로도 그렇죠. 저 혼자 생각할 때도. 예. 이번 미키 17도 만족스러운 작품이었어요. 네, 한번 뭐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봉준호의 세계를 곁에서 꾸준히 볼 수 있다는 게 관객으로서 참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